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도 연금만 받으면 노후 생활은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근데 막상 받아보니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보고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들어오는 건 있는데 나가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연금 받아도 빠듯한 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제 지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올해 64세가 된 박 선생님 부부는 둘 다 교직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열심히 일했으니 매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230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처음엔 이 정도면 시골에서 소박하게 사는데 문제 없겠지 했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고정적으로 나가는 의료보험료, 관리비, 식비만 합쳐도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병원 한두 번 다녀오면 바로 적자예요. 결국 아이들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아내는 반찬가게 알바를 나가고 본인은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엔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연금 받아도 빠듯하다는 게 매일 체감되는 거죠. 비슷한 상황은 너무 흔합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김 씨 부부는 은퇴 후 매달 18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는 아파트 재산세, 관리비, 교통비까지 포함하면 한 달 지출이 250만 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특히 병원비가 문제였어요. 남편이 혈압약, 아내가 당뇨약을 매달 처방받으니 약값과 진료비만 20만 원 이상 나갑니다. 결국 이 부부는 자녀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손주 돌보는 대가로 생활비 일부를 보태고 있죠. 사실상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2세에 대기업을 퇴직한 이 과장님 부부. 퇴직금 3억 원에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140만 원으로 적어도 20년은 문제없다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생활을 시작하니 자녀 결혼 자금, 경조사비, 자동차 교체비 같은 불규칙한 큰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게다가 한 달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식비만 최소 80만 원, 통신비 관리비 합치면 40만 원, 여기에 교통비와 각종 보험료까지 합치면 20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결국 3억 원은 7년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고 이제는 남은 연금에만 의존하며 사는 불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연금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출을 다 감당하기엔 빠듯하다는 겁니다. 사실 통계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260만 원 수준인데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65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하냐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외에도 최소 월 100만 원 정도는 별도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임대소득, 파트타임 근무 혹은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같은 거죠. 그리고 지출 관리가 정말 핵심입니다. 은퇴자, 가게에서 가장 많이 새는 부분이 의료비와 경조사비, 그리고 생각보다 줄이지 못하는 통신비라고 해요. 실제로 은퇴 선배들이 조언하는 팁은 이런 겁니다. 첫째, 건강을 지키는 게 최고의 재테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꾸준히 운동하고 정기검진 받아서 큰 병 막는 게 곧 생활비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경조사비는 미리 부부끼리 한도를 정해두는 게 좋아요. 매번 체면 때문에 크게 쓰다 보면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바닥납니다. 셋째, 생활비 구조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통신비는 알뜰폰으로, 자동차는 유지비 적은 소형차나 대중교통으로 이런 작은 조정이 모이면 한 달에 3,040만 원은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연금 받아도 빠듯하다는 말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50대든 이미 은퇴했든 우리 모두가 맞닥뜨리게 될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생활비 구조를 점검하고 수입원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나도 연금 나오면 그럭저럭 살겠지 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가계부를 펼쳐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실제로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들어오는지 냉정하게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빠듯하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결국 노후를 지탱하는 건 숫자도 중요하지만 습관과 선택의 문제이기도 해요. 지출을 통제하는 습관, 작은 수입원을 만드는 선택.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갖추면 연금 받아도 빠듯하다는 불안에서 한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연금은 든든한 기둥이 되지만 절대 혼자서 집을 세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벽돌은 우리가 스스로 쌓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매달 돌아오는 그날 통장에 들어온 숫자보다 훨씬 큰 숫자가 빠져나가는 현실 앞에서 또 한 번 허탈하게 웃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그게 바로 은퇴 후에도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앞서 사례 위주로 이야기를 풀었다면 이번엔 전문가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은퇴 이후 생활비 문제는 단순히 연금이 부족하다라는 한마디로 끝나지 않거든요. 구조적으로 왜 빠듯한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실제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지출 구조부터 볼까요? 은퇴 부부의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주거비, 의료비, 식비예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노인 가계 소비 지출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26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그중 30%가량이 식비입니다. 은퇴 전엔 회사 구내식당이나 출장, 외식이 많아서 잘 체감 못하지만 막상 은퇴 후엔 세 끼 다 챙겨 먹다 보니 식비가 확 늘어나요. 실제로 저희 상담 사례 중 한 분은 은퇴하고 나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 전부 집밥이라 한 달 장보기 비용이 7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잡아먹는 게 의료비예요. 나이가 들수록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영역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는 2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로 나누면 대략 17만 원 수준이지만 병원 한 번 더 다녀오고 약 처방받으면 금방 30만 원, 40만 원이 돼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꾸준히 지출해야 하니 고정비로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건강관리를 생활습관으로 미리 챙겨야만 은퇴 후 의료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세 번째로 간과하기 쉬운 게 바로 경조사비와 자녀 지원비입니다. 실제로 은퇴자, 가계에서 가장 예상치 못하게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바로 이 항목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 결혼식에 3천만 원 지원, 손주 돌잔치에 수백만 원, 친척 장례식, 지인 경조사까지 합치면 연간 수백만 원은 금방 나갑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연평균 경조사 지출이 약 4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결국 연금으로만 계산해선 설명되지 않는 숨은 구멍이 바로 이런 지출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소득원 다각화입니다. 연금만 바라보지 말고 작더라도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소형 임대 수입이든 월 20만, 30만 원 수준의 파트타임 알바든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생활비 부족분을 메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상담을 받은 68세 은퇴자는 동네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로 한 달 40만 원을 벌면서 의료비를 충당하고 있어요. 둘째, 지출 구조 단순화입니다. 알뜰폰으로 갈아타면 부부 기준으로 월 10만 원 이상 줄일 수 있고 자동차를 2대에서 1대로 줄이면 유지비만 해도 연 300만 원 이상 절감됩니다. 또 카드 대신 현금 사용 습관을 들이면 새는 지출을 눈에 보이게 관리할 수 있죠. 셋째, 경조사비 한도 설정이에요. 체면 때문에 매번 10만 원, 20만 원씩 내다 보면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미리 부부끼리 합의해서 우리는 경조사비는 최대 5만 원까지만 한다.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해요.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부부들은 연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넷째, 자산 구조 재정비예요. 은퇴 후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중요합니다. 집값은 큰데 현금 흐름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거주 주택은 단순화하고 일부는 전월세 임대나 금융자산으로 돌려라고 권합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고 경기권 소형 주택으로 이사간 65세 부부는 남는 돈을 정기예금과 채권에 나눠 넣어서
매달 60만 원의 이자, 수익을 확보했어요. 연금 외에 고정 수입이 생기니 훨씬 안정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은퇴 직전이나 은퇴하고 나서야 허겁지겁 줄이려 들면 이미 늦습니다. 50대부터 가계부를 쓰고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소득 구조를 점검해야 은퇴 후에 불안이 줄어들어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준비된 은퇴자와 후회하는 은퇴자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미리 계산해 봤느냐 아니냐예요. 정리하자면 연금 받아도 빠듯한 이유는 단순히 연금이 적어서가 아니라 지출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커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득 다각화, 지출 단순화, 경조사 관리, 자산 재배치 같은 실천적인 방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 바꾸면 은퇴 후 숨이 막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연금 받아도 빠듯하다는 말이 내일의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